최근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질병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건 단순히 관절 통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 몸 안에서 특정한 세포들이 혈액 내에 생겨서 근육과 관절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그 결과로 중요한 장기들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점이 이 질환은 특히 여성에게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30세에서 50세 사이의 중년층에서 위험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남성이나 15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이 질환에 충분히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면 영향이 적고 치료도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진단이 늦어지면 평생 약을 복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로 인해 심각한 관절 변형과 지속적인 관절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발생한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이 짧고 유익한 영상에서 우리가 알아볼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척추정형외과 및 건강 전문의 소마순더 박사입니다. 먼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인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관절에 존재하는 활막을 포함한 우리 자신의 신체 부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부기와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이것은 진행성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형, 즉 관절 구조 자체가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종종 이것을 골관절염과 비교하지만 실제로 두 질환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질환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이유를 살펴보면 주요 원인은 분명히 비만과 좌식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의 활동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몸 안에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이것이 이 질환의 주요 근본 원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악화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생활 습관 요인은 단연코 흡연입니다. 현재 연구에 따르면 흡연하는 사람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이 14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환경적 요인입니다. 즉, 최근에 오염이 많이 증가했고 우리 모두가 매우 자가 면역 반응이 매우 높아지고 쉽게 유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기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요인은 장기간의 스트레스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의 면역 체계가 영향을 받아 과활성화됩니다. 이로 인해 결국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상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릎, 팔꿈치, 손가락과 같은 관절에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절들은 특히 뻣뻣함과 함께 많은 통증이 있고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뻣뻣함이 30분, 때로는 1시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관절 통증이 대개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오른쪽 무릎에만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무릎이나 양쪽 어깨 또는 양손 모두에 통증이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관절 통증 외에도 이것은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진행된 단계에서는 심장과 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관절 통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과 다른 종류의 관절 통증이나 관절염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노화나 마모로 인해 발생하는 관절염은 주로 50세 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관절염은 50세 이전에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관절염은 걸으면 걸을수록 통증이 심해집니다.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조금 줄어듭니다. 하지만 염증으로 인한 관절염의 경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움직이고 잠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통증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런 종류의 염증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더 좋습니다. 초기에 진단하고 바로 치료를 시작하면 관절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절 손상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인 합병증과 변형을 크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관절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 폐, 눈 및 기타 장기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질환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 매우 간단하며 주로 몇 가지 혈액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RF라는 혈액 검사와 NTI-CCP라는 또 다른 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혈액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여전히 이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혈청 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약 100명 중 15명 정도에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혈액 검사 외에도 엑스레이를 꼼꼼히 살펴보거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면 잠재적인 관절 손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지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점은 증상이 나타난 후 결정적인 3개월 이내에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즉시 치료를 시작하면 이 쇠약해지는 질환의 진행을 60% 이상 쉽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활 습관과 식단을 일부 바꾸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 문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항염증 식단을 권장합니다. 즉, 연어와 같은 건강한 지방이 많은 생선, 강황 가루, 그리고 풍부한 녹색 잎채소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도록 하세요. 동시에 요가, 수영, 걷기와 같은 관절에 무리가 적은 활동을 하면 관절의 움직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록 그 확률을 조금만 줄여주더라도 이미 이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러한 실천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반드시 꾸준함을 유지하세요. 하루에 최소 30분은 활동을 목표로 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관리, 명상, 마음 챙김, 그리고 호흡 운동은 몸의 약화 증상을 줄이는데 정말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쉽게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주요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3가지 중요한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환이 주로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질환은 실제로 50세에서 130세 사이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질환이 진행될수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침대에만 누워 있어도 위험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한다면 이 질환의 영향은 훨씬 덜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두가 자연스럽게 일상 식단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식단은 어느 정도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는 질환 자체나 치료에 확실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제 당신이 고위험군이라면 정말 위험한지 아닌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유전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이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심지어 조부모님 중에 이 질환을 앓으신 분이 많다면 본인도 이를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여성은 호르몬 불균형과 다양한 요인들의 강한 영향으로 인해 남성보다 약간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요인은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현재 비만이거나 신체 활동이 눈에 띄게 줄었거나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했다면 실제로 위험도가 다소 높아집니다. 따라서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더라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건강을 올바르게 유지하세요. 자세가 올바르면 우리 몸과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질환이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이 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활동적으로 지내세요. 관절에 좋은 운동을 해주면 관절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 관절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단, 즉 앞서 언급한 채소류 등을 식단에 더 많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취약하다면 반드시 이 지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35세 또는 50세 이상이거나 특히 여성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오랫동안 몸이 쑤시거나 자주 열이 난다면 이 검사를 받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관절 통증을 겪고 계신가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시나요? 특히 이 통증이 어느 부위에 나타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이런 문제가 없더라도 친구 중에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하고 그에 맞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다소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조기 발견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제대로 그리고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꾸준히 활동한 덕분에 이 질환이 있음에도 오랫동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많은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아무 문제 없이 관절을 지키기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선택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의문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항상 정보를 잘 챙기시고 여러분의 관절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